강도윤은 45세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였. 그는 매일 데이터와 숫자, 로그 기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정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 그 모든 숫자와 기록이 바로 진실이라고 믿었. 아내 유진은 38세였다. 결혼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해였다. 유진은 정말 부드럽고 우아한 여자였다. 늘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돌보고 도윤이 투자해준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를 보냈다. 꽃가게는 규모는 작았지만 유진의 감각으로 꾸며진 공간이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다. 도윤은 퇴근 후에 가끔 그 가게에 들러 아내가 꽃을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 그때마다 내가 잘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 도윤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오후 늦게까지 스마트홈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었. 노트북 화면에는 집안 모든 기기의 연결 기록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 그는 습관처럼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항목이 눈에 들어왔. 낯선 IP 주소였. 아이폰으로 추정되는 기기 하나가 집 WIFI에 반복해서 연결되고 있었다.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여 상세 기록을 열었.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히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3시 정각에 접속해서 1시간 정도 머물다 사라졌. 다른 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 마치 누군가 시간표를 짜서 움직이는 것처럼 규칙적이었.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 그는 다시 한번 로그를 새로 고침했. 같은 결과였다. IP 주소는 집 근처에서 접속된 것이 분명했. 외부 서버가 아니라 실제로 집 안이나 바로 앞에서 연결된 기록이었.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떴. 유진이는 그 시간에 아내의 목요일 일과를 머릿속으로 되짚었. 유진은 보통 오전부터 꽃가게에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했다. 저녁 7시나 8시쯤에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 그런데 이 기기는 정확히 오후 3시에 집 WIFI에 들어와 있었. 가게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나왔.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IP 주소가 계속 깜빡였다. 마치 작은 경고등처럼.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 여보, 나왔어. 유진의 목소리가 밝고 부드럽게 들려왔다. 도윤은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거실로 나갔. 아내는 오늘도 꽃향기를 가득 품은 채 코트를 벗고 있었. 뺨이 살짝 붉고 눈은 피곤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오늘도 늦었네. 가게 일 많았어?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응. 요즘 졸업 시즌이라 꽃다발 주문이 많았어. 특히 장미랑 튤립이 잘 나가더라고. 미안. 기다리게 했지?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 유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따뜻하게 올라와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자꾸만 살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 똑같은 말투, 똑같은 손길.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업그레이드 준비는 잘 돼가? 유진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 응, 거의 끝나가.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꼼꼼히 보고 있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 가게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손님과 나눈 대화, 꽃을 고르다 실수한 일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 유진이 먼저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 오늘도 고마워.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도윤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익숙한 향기가 코를 스쳤. 그는 유진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했. 당연하지, 우리 사이잖아. 유진은 곧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 그러나 도윤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낯선 아이폰, 매주 목요일 3시, 4개월째 계속된 그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의 일상이 아주 작고 날카로운 금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몸을 돌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유진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다시 켜고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했. 숫자와 시간은 여전히 차갑게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함없이 정확하게. 도윤은 한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생긴 순간 강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숫자와 시간 기록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었다. 여보. 신호음이 세 번째 울렸을 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다 하고 도윤은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 했었다. 아, 그냥 오늘 가게 일은 어때? 지금 어디야? 유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 지금 집에 있어. 방금 큰 꽃병 하나 완성했어. 장미랑 안개꽃 넣어서 예쁘게 나왔더라고. 피곤해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평온했. 마치 정말 집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완전한 정적. 바람 소리도 차 소리도 가게 문 열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 그저 유진의 숨소리와 아주 작은 천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힐끔 보았. 그 낯선 아이폰. IP가 정확히 지금 오후 3시 12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집 WIFI에. 집이라고? 가게에 안 나갔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유진이 가볍게 웃었. 오늘 오후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일찍 마감하고 집에 왔어. 미안. 미리 말 안 해서.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나 봐. 당신도 바쁜데 전화까지 다 하고. 괜찮아? 응, 알았어. 그럼 천천히 쉬어.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퇴근할 때 시장 들를게.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줄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끄는 순간 도윤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 방금 유진이 한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됐. 집에 있다고 했다. 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화면 속 로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낯선 기기가 집안 WIFI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기는 아이폰이었. 유진의 폰은 갤럭시였다. 거짓말 하는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늦은 밤에 퇴근하면 기다려주던 유진. 꽃가게를 운영하며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지금 전화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뜨거운 의심이 솟구쳐 올랐다. 도윤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전문가였. 이 정도 흔적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직감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 그는 로그 파일을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다. 날짜별, 시간별, 접속, 지속, 시간까지 모두 캡처하고 백업했다. 손가락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 완벽했던 결혼 생활, 믿었던 아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평소처럼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다. 유진이 저녁에 돌아오면 평소처럼 미소를 지을 것이다.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알게 됐다. 그 미소 뒤에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타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했다.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7년의 신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노트북을 켜놓고 로그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머릿속이 온통 그 낯선 IP와 유진의 차분한 거짓말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작정 따져 묻고 싶지는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다음날 아침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로봇 청소기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에 함께 산 최신형 스마트 로봇이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기기. 그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 도윤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안 툴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로봇 청소기의 펌웨어를 열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카메라 기능을 해킹했다. 원래는 단순한 청소 경로 촬영용이었던 카메라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했다. 이제 그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집 안을 녹화하고 특정 시간대에만 움직이도록 설정됐다. 특히 목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거실 전체와 침실 문 앞까지 넓게 커버하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도록 했고 유진이 절대 알 수 없게 접근 권한도 자신만으로 제한했다. 작업을 마친 후 도윤은 로봇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청소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평소처럼 청소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움직였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시간이 흘러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이 왔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서 유진에게 가져다 주었다. 유진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지방 출장 가야 해.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유진이 커피잔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다. 지방 어디로? 데이터 센터 쪽. 경기도 쪽인데 서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돌아올 거야. 순간 유진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정적. 하지만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유진은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겠네. 조심해서 다녀와. 거기 음식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따뜻하게 입고 가. 밤에 춥다던데. 도착하면 연락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아내처럼. 도윤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7년 동안 매일 봐왔던 그 미소가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다. 응, 걱정 마. 금방 끝나고 올게. 도윤은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익숙한 향기가 코를 스쳤다. 그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 여전히 침실문 앞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그래, 너도 가게 잘 보고. 도윤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 그 반응 분명 이상했어. 유진이 잠깐 멈칫한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평소라면 언제 올 거야? 저녁은 어떻게 해? 같은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 없이 바로 조심해서 다녀와였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빨랐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 앱을 열었다. 아직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곧 오후 3시가 되면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 아내가 정말 집에 혼자 있는지 아니면 그 낯선 아이폰의 주인이 이 집에 들어오는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이미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있었. 7년의 사랑이 이제 한 번의 목요일 오후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는 엑셀을 밟으며 집에서 멀어졌. 하지만 그의 모든 생각은 이미 그 로봇 카메라가 담을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도윤은 차를 몰고 경기도 쪽으로 향하다가 일부러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다. 집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았. 그는 작은 PC방 골목으로 들어가 1인실을 하나 빌렸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는 순간 손이 이미 땀으로 미끄러웠다. 시계는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로봇 청소기 앱에 접속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입력했다. 마침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연결됐. 정확히 오후 3시 화면이 밝아지자 도윤은 숨을 죽였. 유진이 거실에 서 있었다. 평소 집에서 입는 편한 트레이닝복이 아니었. 몸에 착 달라붙는 얇은 실크 원피스. 깊은 부인에게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길이. 화장도 진했다. 입술은 선명한 레드, 눈에는 아이라인까지 그려 넣었.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 설레는 기대에 찬 미소. 유진아, 도윤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어? 문 밖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다. 낯선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유진의 허리를 끌어안았. 두 사람이 거칠게 입을 맞췄다. 유진이 남자의 목을 두 팔로 감으며 몸을 밀착시켰. 그들의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도윤의 눈앞이 하얘졌다. 화면 속 침실 문이 보였. 그들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다. 자신의 침대가 화면 한가운데에 있었다. 남자가 유진의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다. 남편 진짜 출장 간 거 맞지? 유진이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며 웃었. 그 웃음소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음란하게 들렸다. 응, 내일 저녁에나 온대.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이야. 이 집은 오늘 우리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남자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두 사람이 침대에 쓰러지듯 넘어갔. 유진이 남자 위에 올라타고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 남자의 손이 유진의 허벅지를 거칠게 쓸어올렸. 신음소리가 화면을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 도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 노트북을 거의 부술듯이 쥐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 그는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 대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 이 개새끼들.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 떨리고 갈라지고 살기 어린 목소리였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 유진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오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들의 몸이 뒤엉키고 자신의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7년 동안 매일 밤 함께 누워 잠든 그 침대에서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 머리가 핑 돌았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참았. 손을 뻗어 녹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영상이 클라우드에 고화질로 저장되기 시작했. 아직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 분노를 억누르고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해야 했. 얼굴, 목소리, 모든 것을 다. 도윤은 의자에 다시 앉아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 눈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유진의 신음, 남자의 거친 숨소리,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칼로 베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는 녹화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며 천천히 다음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완벽했던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그 진실로 인해 다가올 대가뿐이었다. 강도윤은 PC방 1인실 안에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유진과 그 남자가 자신의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 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길을 이용해 계획을 세우는 데 썼다. 그는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들었.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곧 침착하게 번호를 눌렀다. 장인어른 번호였.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장인어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도윤이냐?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최대한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목이 잠긴 듯 갈라지게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집에서 스마트 홈 시스템이 화재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방에서 연기 감지됐다고. 침실 쪽이에요. 유진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제가 지금 경기도 데이터 센터라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 뭐? 연기? 유진이는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아까 출장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버님, 빨리 좀 가보세요. 저 지금 차 타고 달려가고는 있는데 1시간은 걸려요. 제발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 목소리도 들려왔. 두 분이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났다. 여보, 유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빨리 가봐야 해. 장인어른이 다급하게 물었. 도윤아, 집 비밀번호 알려줘. 우리 지금 바로 갈게. 주소. 다시 말해.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말했. 7년 동안 가족끼리만 알던 그 번호였. 4729예요. 빨리 가주세요. 유진이가 괜찮아야 하는데. 알았어, 걱정 마. 우리가 가서 확인할게. 너도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 아직도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열을 올리고 있었다. 유진의 웃음소리와 신음이 선명하게 들려왔. 그는 차갑게 웃었다. 아주 작고 차가운 웃음이었. 이제 시작이야. 그는 로봇 청소기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현관 쪽도 잘 보이게 했다. 그리고 기다렸. 약 25분 후 화면에 현관문이 열리는 모습이 잡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 유진아, 어디 있니? 장모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 장인어른이 뒤따라 침실 문을 벌컥 열었. 그 순간 화면 속 상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 유진이 남자 위에 올라타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 남자는 당황해서 유진을 밀치며 일어나려 했. 침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고 두 사람 모두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 유진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 장인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 이게 무슨 짓이야? 장인어른의 고함이 방안을 울렸. 유진이 허둥지둥 원피스를 끌어올리며 침대에서 내려왔. 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유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볼은 이제 핏기가 없었. 남자는 바지를 주섬주섬 입으며 뒷걸음질 쳤. 죄송합니다. 그냥.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 유진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도윤이한테. 도윤은 PC방에서 그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 위로 복수심이 더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 이제 너희 가족도 다 알게 됐어. 도윤은 녹화 파일을 하나 더 백업하고 로봇 청소기 앱을 종료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PC방을 나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 완벽하게 연출된 거짓 화재 경보가 그의 아내가 7년 동안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의에 차 있었. 이제 진짜 대면할 차례였다. 강도윤은 PC방을 나서자마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해 속도를 최대한 올렸지만 교통신호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낯선 검은색 SUV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분명 오늘 침실에서 본 그 남자의 차였. 도윤은 차에서 내려 그 SUV 앞으로 걸어갔. 입안에 고인 침을 힘껏 뱉었. 차 앞 유리에 하얀 침이 길게 흘러내렸.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 이 새끼 차. 그는 현관으로 올라가지 않고 먼저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 영상을 다시 켰다. 아직도 집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 두 분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뛰어들었. 유진아 유진아 어디야? 장모님이 거의 울부짖듯 외쳤. 연기 냄새가 안 나는데 그래도 침실부터 봐.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재촉하며 침실 문으로 달려갔. 두 사람은 문손잡이를 거칠게 돌렸다. 철컥 문이 활짝 열렸. 아, 장모님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다.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로봇 카메라 마이크로도 선명하게 잡혔다. 장모님은 문 앞에 서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몸을 떨었. 침대 위에는 완전히 알몸이 된 유진과 그 남자가 있었. 두 사람은 아직도 몸이 뒤엉켜 있었. 유진은 남자 위에 올라탄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유진을 밀치려다가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 이게 뭐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 그러다 곧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시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 가슴과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난 채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침대 한쪽으로 기어갔. 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신음처럼 나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 그녀는 한 손으로 시트를 가슴에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 남자는 바지를 급하게 끌어올리며 침대에서 내려왔. 죄송합니다. 저 그냥 나가겠습니다.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문 쪽으로 움직이자 장인어른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어딜 나가? 너 이 새끼 누구야?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 유진아, 어떻게? 도윤이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유진은 침대에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작고 힘없는 목소리만이 반복됐다. 도윤은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 이제 자신이 직접 들어갈 시간이었.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공포로 물들었다. 여보. 유진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서 침실 안의 광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 그의 완벽했던 가정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 있었. 강도윤은 현관에서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 집안 공기가 무겁고 뜨거웠. 침실에서 울음소리와 숨죽이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는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 침실 문 앞에 섰.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 유진은 침대에 웅크린 채 시트를 몸에 감고 있었.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엉망이 되어 있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장인어른은 아직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화면에는 로봇 청소기가 녹화한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과 그 남자가 침대에서 뒤엉키는 모습. 유진이 오늘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는 장면. 모든 것이 고화질로 플레이됐다. 또 다른 창에는 4개월 동안의 WIFI 접속 로그가 빽빽하게 떠 있었다. 매주 목요일 3시 낯선 아이폰 IP. 도윤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보시죠.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벌떡 일어나며 도윤에게 다가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 도윤아, 도윤아, 제발. 이건 실수야. 유진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우리 가족끼리만 해결하자. 응? 제발. 창피하게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장인어른도 남자의 멱살을 놓고 도윤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 그래, 도윤아. 우리끼리 문 닫고 해결하자. 유진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7년 결혼 생활이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남자니까. 이해 좀 해. 두 노부부는 거의 애원하듯 도윤의 팔을 잡았. 장모님은 울면서 계속 말했. 우리 유진이 평생 착하게 살았어. 이번 한 번만 제발. 가족이니까. 도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낮게 웃었.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차갑고 씁쓸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태블릿을 장인어른의 가슴팍에 세게 던졌다.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지며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가족? 가족이라고요? 그는 웃음을 멈추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미 도장이 찍혀있고 서명까지 끝난 이혼장이었. 그는 그 서류를 침대 위로 힘껏 던졌. 종이가 유진의 다리 위에 떨어졌. 이혼합니다. 오늘부로. 유진이 서류를 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보,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도윤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 기회? 유진아, 너는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에 이 새끼를 우리 집 침대로 데려왔어. 우리 침대에서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그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 이 결혼은 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삶. 그런데 결과는 이 모양이네요. 실패한 프로젝트는 정리하는 게 맞죠. 저는 이 더러운 짓을 덮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장모님이 울면서 무릎을 꿇으려 했. 도윤아, 제발. 우리 유진이 좀.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다 모았으니까. 그는 유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다보았.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반통죄 아직 폐지 안 됐으니까.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을 나왔. 등 뒤로 유진의 울음소리와 장모님의 애원소리가 뒤따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했던 가정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강도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 호텔에서 지내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 유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법정 공판날. 재판정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 그의 앞에는 노트북과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 창백한 얼굴에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 그녀는 판사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너무 바빴어요. 매일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만 했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외로웠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지만 도윤 씨의 냉정함도 저를 밀어냈어요.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어 피해자처럼 보이려 했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윤 씨는 항상 데이터와 일만 생각했어요. 저를 진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두 분 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 재판장님, 여기 WIFI 접속 로그와 로봇 청소기 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낯선 아이폰 이 집 WIFI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 유진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남자를 맞이하는 모습. 두 사람이 침대에서 격렬하게 뒤엉키는 장면. 유진이 오늘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는 목소리까지.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 그건 그냥. 유진의 변호사가 급하게 변론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 유진의 불륜 상대, 그 남자가 증인으로 출석했. 남자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 그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 남자의 변호사가 먼저 물었다.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유제인의 씨가 먼저 저를 유혹했어요. 꽃가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그녀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하다, 외롭다면서. 저는 그저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제 아내와 가정은 소중한데 유제인 예 씨가 너무 집요하게. 저는 그냥 참지 못한 겁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얼굴이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잖아. 매주 목요일에 집으로 오자고 한 것도 당신이야.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판사를 바라보았. 아닙니다. 다 그녀가 유도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약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유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변호사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 거짓말. 당신이 나한테. 도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 7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의 배신적인 진술 하나하나가 유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었다. 판사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입을 열었. 원고 측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확인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 장모님은 방청석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한 번도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상태였. 법정 밖으로 나오며 그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 위자료는 최대한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도 가능한 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왔. 뒤에서 유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완벽했던 아내, 완벽했던 결혼, 모든 것이 이제 철저하게 끝나고 있었다. 강도윤은 법정 선고일에 다시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 원고 강도윤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 유진 씨와 불륜 상대 남성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으므로 유진은 판결문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몸이 기울어졌. 그녀의 변호사가 급하게 부축했지만 유진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방청석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 우유는 판사가 말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 그의 변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 완전 승소입니다. 강제 집행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일어났.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불렀. 도윤아 여보, 제발. 나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러나 도윤은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 법원 복도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도윤을 따라잡았다. 두 노부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도윤, 네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냐.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친척들한테 다 소문이 났어. 네가 그렇게까지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어? 유진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도윤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위자료는 천천히 갚을게. 유진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살아? 도윤은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진이가 그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한 짓, 목소리까지 다 녹음됐어요. 아직 친척들한테는 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더 저를 귀찮게 한다면 이 영상을 모든 친척들 단톡방과 이메일로 돌릴 겁니다. 가족 체면이니 뭐니 하면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생각 없으니까. 장모님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장인어른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그들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결과가 드러났다. 유진은 도윤의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꽃가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가게 앞에 폐업이라는 팻말이 붙은 날, 유진은 텅 빈 가게 안에서 한참을 앉아 울었다. 집으로 돌아간 유진은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부모님은 이미 문을 잠가놓고 그녀를 들이지 않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시켰는데 어디서 얼굴을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냐. 장인어른이 문을 열고 소리쳤다. 당장 나가. 네, 짐은 이미 다 싸서 현관에 놔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장모님은 문 뒤에서 울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 유진아,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웃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제발 우리도 좀 살려다오. 유진은 현관 앞에 쌓인 작은 여행 가방 2개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디 가라고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 유진은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 그녀는 예전에 도윤이 매달 넣어주던 생활비도 꽃가게 수익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위자료 빚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문뿐이었다. 도윤은 호텔방에서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 유진 씨 측에서 위자료 일부라도 분할 납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 전액 일시불로 받으세요.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그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 7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 그리고 그 끝은 유진에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 강도윤은 판결이 확정된 지석 달 후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 7년의 기억이 스며든 아파트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매수자가 나타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체결했. 이사날 그는 단 한 점의 가구도 새로 들이지 않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나왔. 이제 그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다. 35층,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 거실 창밖으로는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이곳에 새 가구를 들이고 최신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설치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차렸다. 회사 이름은 DOYUN Security였다. 그는 밤낮 없이 투자자를 만나고 팀을 꾸리고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목요일 오후가 되었. 도윤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지만 집 WIFI 접속 알림 같은 것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람을 느꼈. 이제 정말 편안하네. 그는 혼자 중얼거렸.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불안에 떨며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다. 목요일 오후 3시는 이제 그저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의 미팅을 준비하며 미소를 지었.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 한편 유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지하 1층,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방은 좁고 습했으며 창문 하나 제대로 나 있지 않았. 도윤에게 받았던 위자료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과 빚을 갚는 데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는 이곳 방세를 내는 것도 벅찼다. 오후 10시 유진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았. 손님 한 명이 들어오자 그녀는 허리를 숙였. 어서 오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손님이 담배를 계산했다. 유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카드를 받았. 죄송합니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손님이 귀찮은 듯 대답했. 됐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유진은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 예전 꽃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이 꽃 어떠세요? 하며 미소 짓던 때가 떠올랐다. 지금은 밤 12시가 넘도록 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유진은 계산대 아래에 숨겨둔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 도윤과의 옛 사진이 나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 꽃가게 오픈식 사진.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목소리가 떨렸.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 그녀는 그 값싼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 따뜻한 집,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웠던 꽃가게, 부모님의 기대까지. 이제는 밤마다 피곤해 지쳐 방으로 돌아가면 곰팡이 냄새 속에서 혼자 울 뿐이었다. 유진은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 어두운 골목길만 보였. 도윤아, 미안해. 그녀는 작게 속으로 되뇌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 도윤은 펜트하우스에서 또 한 잔의 커피를 따르며 노트북을 닫았. 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 그의 인생은 이제 더 넓고 더 자유로웠. 그리고 유진의 인생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대가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영원히. 강도윤은 45세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였. 그는 매일 데이터와 숫자, 로그 기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정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 그 모든 숫자와 기록이 바로 진실이라고 믿었다. 아내 유진은 38세였다. 결혼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해였다. 유진은 정말 부드럽고 우아한 여자였. 늘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돌보고 도윤이 투자해준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를 보냈다. 꽃가게는 규모는 작았지만 유진의 감각으로 꾸며진 공간이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다. 도윤은 퇴근 후에 가끔 그 가게에 들러 아내가 꽃을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 그때마다 내가 잘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 도윤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오후 늦게까지 스마트 홈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었. 노트북 화면에는 집안 모든 기기의 연결 기록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폈. 그러다 문득 하나의 항목이 눈에 들어왔. 낯선 IP 주소였다. 아이폰으로 추정되는 기기 하나가 집 WIFI에 반복해서 연결되고 있었. 도윤은 마우스를 움직여 상세 기록을 열었.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히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3시 정각에 접속해서 1시간 정도
머물다 사라졌. 다른 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 마치 누군가 시간표를 짜서 움직이는 것처럼 규칙적이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 그는 다시 한번 로그를 새로 고침했던 결과였다. IP 주소는 집 근처에서 접속된 것이 분명했다. 외부 서버가 아니라 실제로 집안이나 바로 앞에서 연결된 기록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진이는 그 시간에 아내의 목요일 일과를 머릿속으로 되짚었. 유진은 보통 오전부터 꽃가게에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했. 저녁 7시나 8시쯤에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 그런데 이 기기는 정확히 오후 3시에 집 WIFI에 들어와 있었. 가게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나왔.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IP 주소가 계속 깜빡였다. 마치 작은 경고등처럼.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나왔어. 유진의 목소리가 밝고 부드럽게 들려왔. 도윤은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거실로 나갔. 아내는 오늘도 꽃향기를 가득 품은 채 코트를 벗고 있었. 뺨이 살짝 붉고 눈은 피곤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오늘도 늦었네. 가기 일 많았어?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졸업 시즌이라 꽃다발 주문이 많았어. 특히 장미랑 튤립이 잘 나가더라고. 미안. 기다리게 했지?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 유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따뜻하게 올라와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자꾸만 살폈. 평소와 똑같은 미소, 똑같은 말투, 똑같은 손길.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업그레이드 준비는 잘 돼가? 유진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 거의 끝나가.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꼼꼼히 보고 있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 가게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손님과 나눈 대화, 꽃을 고르다 실수한 일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유진이 먼저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오늘도 고마워.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도윤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익숙한 향기가 코를 스쳤다. 그는 유진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했. 당연하지, 우리 사이잖아. 유진은 곧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도윤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낯선 아이폰. 매주 목요일 3시. 4개월째 계속된 그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의 일상이 아주 작고 날카로운 금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몸을 돌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유진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 노트북을 다시 켜고 그로그를 한 번 더 확인했. 숫자와 시간은 여전히 차갑게 그 자리에 있었. 변함없이 정확하게. 도윤은 한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 이제부터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생긴 순간, 강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 숫자와 시간 기록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유진의 번호를 눌렀.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었. 여보. 신호음이 세 번째 울렸을 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심한 평소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다 하고 도윤은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 했었. 그냥 오늘 가게의 일은 어때? 지금 어디야? 유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해. 지금 집에 있어. 방금 큰 꽃병 하나 완성했어. 장미랑 안개꽃 넣어서 예쁘게 나왔더라고. 피곤해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평온했다. 마치 정말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완전한 정적. 바람 소리도, 차 소리도, 가게 문 열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유진의 숨소리와 아주 작은 천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힐끔 보았다. 그 낯선 아이폰 IP가 정확히 지금 오후 3시 12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집 WIFI에. 집이라고? 가게에 안 나갔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유진이 가볍게 웃었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일찍 마감하고 집에 왔어. 미안, 미리 말 안 해서.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나 봐. 당신도 바쁜데 전화까지 다 하고. 괜찮아? 응, 알았어. 그럼 천천히 쉬어.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퇴근할 때 시장 들를게.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줄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끄는 순간 도윤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방금 유진이 한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집에 있다고 했다. 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화면 속 로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낯선 기기가 집안 WIFI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기는 아이폰이었다. 유진의 폰은 갤럭시였다. 거짓말 하는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늦은 밤에 퇴근하면 기다려주던 유진. 꽃가게를 운영하며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지금 전화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뜨거운 의심이 솟구쳐 올랐다. 도윤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전문가였다. 이 정도 흔적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직감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로그 파일을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다. 날짜별, 시간별, 접속, 지속 시간까지 모두 캡처하고 백업했다. 손가락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 믿었던 아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평소처럼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다. 유진이 저녁에 돌아오면 평소처럼 미소를 지을 것이다.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알게 됐다. 그 미소 뒤에 자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타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았.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했.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 7년의 신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노트북을 켜놓고 로그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머릿속이 온통 그 낯선 IP와 유진의 차분한 거짓말로 가득했.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 하지만 무작정 따져 묻고 싶지는 않았. 증거가 필요했.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다음날 아침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로봇 청소기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에 함께 산 최신형 스마트 로봇이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하는 기기. 그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 도윤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안 툴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로봇 청소기의 펌웨어를 열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카메라 기능을 해킹했다. 원래는 단순한 청소 경로 촬영용이었던 카메라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했다. 이제 그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집안을 녹화하고 특정 시간대에만 움직이도록 설정됐다.
특히 목요일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거실 전체와 침실 문 앞까지 넓게 커버하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도록 했고 유진이 절대 알 수 없게 접근 권한도 자신만으로 제한했다. 작업을 마친 후 도윤은 로봇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청소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평소처럼 청소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며 움직였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시간이 흘러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이 왔.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서 유진에게 가져다 주었다. 유진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 여보,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지방 출장 가야 해.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 유진이 커피잔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다. 지방? 어디로? 데이터 센터 쪽, 경기도 쪽인데 서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돌아올 거야. 순간 유진의 손이 살짝 멈칫했.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정적. 하지만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 유진은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그래? 힘들겠네. 조심해서 다녀와. 거기 음식은 괜찮을지 모르겠네. 따뜻하게 입고 가. 밤에 춥다던데. 도착하면 연락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 마치 정말 걱정하는 아내처럼. 도윤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7년 동안 매일 봐왔던 그 미소가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다. 응, 걱정 마. 금방 끝나고 올게. 도윤은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 익숙한 향기가 코를 스쳤. 그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며 현관으로 향했.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 여전히 침실문 앞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그래 너도 가게 잘 보고. 도윤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 반응 분명 이상했어. 유진이 잠깐 멈칫한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평소라면 언제 올 거야? 저녁은 어떻게 해? 같은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 없이 바로 조심해서 다녀와였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빨랐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 앱을 열었. 아직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 하지만 곧 오후 3시가 되면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아내가 정말 집에 혼자 있는지 아니면 그 낯선 아이폰의 주인이 이 집에 들어오는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이미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7년의 사랑이 이제 한 번의 목요일 오후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는 엑셀을 밟으며 집에서 멀어졌. 하지만 그의 모든 생각은 이미 그 로봇 카메라가 담을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 강도윤은 차를 몰고 경기도 쪽으로 향하다가 일부러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다. 집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았. 그는 작은 PC방 골목으로 들어가 1인실을 하나 빌렸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는 순간 손이 이미 땀으로 미끄러웠다. 시계는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로봇 청소기 앱에 접속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입력했다. 마침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연결됐다. 정확히 오후 3시. 화면이 밝아지자 도윤은 숨을 죽였. 유진이 거실에 서 있었다. 평소 집에서 입는 편한 트레이닝복이 아니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얇은 실크 원피스. 깊은 V넥에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길이. 화장도 진했. 입술은 선명한 레드. 눈에는 아이라인까지 그려 넣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 설레는 기대에 찬 미소. 유진아. 도윤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 왔어? 문 밖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다. 낯선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유진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거칠게 입을 맞췄다. 유진이 남자의 목을 두 팔로 감으며 몸을 밀착시켰다. 그들의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도윤의 눈앞이 하얘졌다. 화면 속 침실문이 보였다. 그들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다. 자신의 침대가 화면 한가운데에 있었다. 남자가 유진의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다. 남편 진짜 출장 간 거 맞지? 유진이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음란하게 들렸다. 응, 내일 저녁에 나온대.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이야. 이 집은 오늘 우리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남자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두 사람이 침대에 쓰러지듯 넘어갔다. 유진이 남자 위에 올라타고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손이 유진의 허벅지를 거칠게 쓸어올렸다. 신음소리가 화면을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도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노트북을 거의 부술듯이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다. 그는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개새끼들.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떨리고 갈라지고 살기 어린 목소리였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유진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오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들의 몸이 뒤엉키고 자신의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7년 동안 매일 밤 함께 누워 잠든 그 침대에서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참았다. 손을 뻗어 녹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영상이 클라우드에 고화질로 저장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분노를 억누르고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해야 했다. 얼굴, 목소리, 모든 것을 다. 도윤은 의자에 다시 앉아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유진의 신음, 남자의 거친 숨소리,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칼로 베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는 녹화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며 천천히 다음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완벽했던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과 그 진실로 인해 다가올 대가뿐이었다. 강도윤은 PC방 1인실 안에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유진과 그 남자가 자신의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길을 이용해 계획을 세우는 데서 그는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곧 침착하게 번호를 눌렀다. 장인어른 번호였.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장인어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도윤이냐?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최대한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목이 잠긴 듯 갈라지게.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집에서 스마트 홈 시스템이 화재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방에서 연기 감지됐다고 침실 쪽이에요. 유진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제가 지금 경기도 데이터 센터라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 뭐? 연기? 유진이는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아까 출장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버님 빨리 좀 가보세요. 저 지금 차 타고 달려가고는 있는데 1시간은 걸려요. 제발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 목소리도 들려왔. 두 분이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났다. 여보, 유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빨리 가봐야 해. 장인어른이 다급하게 물었다. 도윤아, 집 비밀번호 알려줘. 우리 지금 바로 갈게. 주소 다시 말해.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도어록 비밀번호를 말했. 7년 동안 가족끼리만 알던 그 번호였.
4729에요. 빨리 가주세요. 유진이. 유진이가 괜찮아야 하는데. 알았어. 걱정 마. 우리가 가서 확인할게. 너도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열을 올리고 있었다. 유진의 웃음소리와 신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아주 작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로봇 청소기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현관 쪽도 잘 보이게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약 25분 후 화면에 현관문이 열리는 모습이 잡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아, 유진아 어디 있니? 장모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장인어른이 뒤따라 침실문을 벌컥 열었다. 그 순간 화면 속 상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이 남자 위에 올라타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남자는 당황해서 유진을 밀치며 일어나려 했다. 침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고 두 사람 모두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 유진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다. 장인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인어른의 고함이 방안을 울렸다. 유진이 허둥지둥 원피스를 끌어올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유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볼은 이제 핏기가 없었다. 남자는 바지를 주섬주섬 입으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그냥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도윤이한테. 도윤은 PC방에서 그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 위로 복수심이 더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너희 가족도 다 알게 됐어. 도윤은 녹화 파일을 하나 더 백업하고 로봇 청소기 앱을 종료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PC방을 나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거짓 화재 경보가 그의 아내가 7년 동안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진짜 대면할 차례였다. 강도윤은 PC방을 나서자마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속도를 최대한 올렸지만 교통신호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낯선 검은색 SUV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분명 오늘 침실에서 본 그 남자의 차였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그 SUV 앞으로 걸어갔다. 입안에 고인 침을 힘껏 뱉었다. 차 앞 유리에 하얀 침이 길게 흘러내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새끼 차. 그는 현관으로 올라가지 않고 먼저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 영상을 다시 켰다. 아직도 집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두 분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진아, 어디야? 장모님이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연기 냄새가 안 나는데 그래도 침실부터 봐.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재촉하며 침실 문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문손잡이를 거칠게 돌렸다. 털컥 문이 활짝 열렸다. 장모님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다. 그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로봇 카메라 마이크로도 선명하게 잡혔다. 장모님은 문 앞에 서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몸을 떨었다. 침대 위에는 완전히 알몸이 된 유진과 그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도 몸이 뒤엉켜 있었다. 유진은 남자 위에 올라탄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유진을 밀치려다가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그러다 곧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시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가슴과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난 채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침대 한쪽으로 기어갔다. 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신음처럼 나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시트를 가슴에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려 했.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다. 남자는 바지를 급하게 끌어올리며 침대에서 내려왔. 죄송합니다. 저 그냥 나가겠습니다.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문 쪽으로 움직이자 장인어른이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어딜 나가, 너희 새끼. 누구야?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 유진아. 어떻게? 도윤이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유진은 침대에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 부끄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 미안해요. 미안해요. 작고 힘없는 목소리만이 반복됐다. 도윤은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 이제 자신이 직접 들어갈 시간이었.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공포로 물들었다. 여보. 유진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서 침실 안의 광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정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강도윤은 현관에서 천천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 집안 공기가 무겁고 뜨거웠다. 침실에서 울음소리와 숨죽이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는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 침실 문 앞에 섰.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 유진은 침대에 웅크린 채 시트를 몸에 감고 있었.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엉망이 되어 있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 장인어른은 아직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화면에는 로봇 청소기가 녹화한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과 그 남자가 침대에서 뒤엉키는 모습. 유진이 오늘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는 장면. 모든 것이 고화질로 플레이됐다. 또 다른 창에는 4개월 동안의 WIFI 접속 로그가 빽빽하게 떠 있었다. 매주 목요일 3시 낯선 아이폰 IP. 도윤은 차갑게 입을 열었. 보시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벌떡 일어나며 도윤에게 다가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 도윤아. 제발. 이건 실수야. 유진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우리 가족끼리만 해결하자. 응? 제발. 창피하게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장인어른도 남자의 멱살을 놓고 도윤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 그래. 도윤아, 우리끼리 문 닫고 해결하자. 유진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7년 결혼 생활이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남자니까 이해 좀 해. 두 노부부는 거의 애원하듯 도윤의 팔을 잡았. 장모님은 울면서 계속 말했다. 우리 유진이 평생 착하게 살았어. 이번 한 번만. 제발. 가족이니까. 도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낮게 웃었.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차갑고 씁쓸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태블릿을 장인어른의 가슴팍에 세게 던졌.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지며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가족이라고요? 그는 웃음을 멈추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 이미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까지 끝난 이혼장이었다. 그는 그 서류를 침대 위로 힘껏 던졌. 종이가 유진의 다리 위에 떨어졌. 이혼합니다. 오늘부로. 유진이 서류를 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 그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보,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도윤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기회? 유진아, 너는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에 이 새끼를 우리 집 침대로 데려왔어. 우리 침대에서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그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 이 결혼은 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삶. 그런데 결과는 이 모양이네요. 실패한 프로젝트는 정리하는 게 맞죠. 저는 이 더러운 짓을 덮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장모님이 울면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도윤아, 제발 우리 유진이 좀.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찍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다 모았으니까. 그는 유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반통죄 아직 폐지 안 됐으니까.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을 나왔. 등 뒤로 유진의 울음소리와 장모님의 애원소리가 뒤따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했던 가정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강도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 호텔에서 지내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 유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법정 공판날. 재판정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 그의 앞에는 노트북과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 창백한 얼굴의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 그녀는 판사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너무 바빴어요. 매일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만 했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외로웠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지만 도윤 씨의 냉정함도 저를 밀어냈어요.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어 피해자처럼 보이려 했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윤 씨는 항상 데이터와 일만 생각했어요. 저를 진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두 분 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 재판장님, 여기 WIFE 접속 로그와 로봇 청소기 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낯선 아이폰이 집 WIFI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 유진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남자를 맞이하는 모습. 두 사람이 침대에서 격렬하게 뒤엉키는 장면. 유진이 오늘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는 목소리까지.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 그건 그냥. 유진의 변호사가 급하게 변론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기록을 확인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유진의 불륜 상대, 그 남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자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 그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 남자의 변호사가 먼저 물었.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유진희 씨가 먼저 저를 유혹했어요. 꽃가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그녀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하다.
외롭다면서. 저는 그저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제 아내와 가정은 소중한데 요진 씨가 너무 집요하게 저는 그냥 참지 못한 겁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얼굴이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잖아. 매주 목요일에 집으로 오자고 한 것도 당신이야.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판사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다 그녀가 유도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약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 유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변호사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거짓말 당신이 나한테. 도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 7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의 배신적인 진술 하나하나가 유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었. 판사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입을 열었. 원고 측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확인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 장모님은 방청석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 도윤은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한 번도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그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 위자료는 최대한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도. 가능한 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왔. 뒤에서 유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완벽했던 아내, 완벽했던 결혼, 모든 것이 이제 철저하게 끝나고 있었다. 강도윤은 법정 선고일에 다시 재판정에 앉아 있었.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원고 강도윤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 유진 씨와 불륜 상대 남성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으므로 유진은 판결문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몸이 기울어졌. 그녀의 변호사가 급하게 부축했지만 유진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방청석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 도윤은 판사가 말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 그의 변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 완전 승소입니다. 강제집행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일어났.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윤아 여보, 제발. 나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러나 도윤은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 법원 복도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도윤을 따라잡았. 두 노부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도윤, 네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냐.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친척들한테 다 소문이 났어. 네가 그렇게까지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어? 유진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도윤아,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위자료는 천천히 갚을게. 유진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살아. 도윤은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보였. 이 안에 모든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진이가 그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한 짓, 목소리까지 다 녹음됐어요. 아직 친척들한테는 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더 저를 귀찮게 한다면 이 영상을 모든 친척들 단톡방과 이메일로 돌릴 겁니다. 가족 체면이니 뭐니 하면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생각 없으니까. 장모님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장인어른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그들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결과가 드러났. 유진은 도윤의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꽃가게를 유지할 수 없게 됐.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가게 앞에 폐업이라는 팻말이 붙은 날 유진은 텅 빈 가게 안에서 한참을 앉아 울었다. 집으로 돌아간 유진은 더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부모님은 이미 문을 잠가놓고 그녀를 들이지 않았.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시켰는데 어디서 얼굴을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냐. 장인어른이 문을 열고 소리쳤다. 당장 나가. 내 짐은 이미 다 싸서 현관에 놔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장모님은 문 뒤에서 울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 유진아,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웃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제발 우리도 좀 살려다오. 유진은 현관 앞에 쌓인 작은 여행 가방 2개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 엄마, 아빠, 저 어디 가라고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 유진은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 그녀는 예전에 도윤이 매달 넣어주던 생활비도 꽃가게 수익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위자료빚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문뿐이었다. 도윤은 호텔방에서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유진 씨 측에서 위자료 일부라도 분할 납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 전액 일시불로 받으세요.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그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 7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그 끝은 유진에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 강도윤은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후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7년의 기억이 스며든 아파트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었. 매수자가 나타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체결했. 이사날 그는 단 한 점의 가구도 새로 들이지 않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 나왔. 이제 그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다. 35층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 거실 창밖으로는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이곳에 새 가구를 들이고 최신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설치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차렸. 회사 이름은 DOY UN Security였다. 그는 밤낮 없이 투자자를 만나고 팀을 꾸리고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목요일 오후가 되었. 도윤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 하늘은 맑고 푸르렀. 그는 노트북을 열어 회사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지만 집 WIFI 접속 알림 같은 것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람을 느꼈. 이제 정말 편안하네. 그는 혼자 중얼거렸.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불안에 떨며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다. 목요일 오후 3시는 이제 그저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 그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의 미팅을 준비하며 미소를 지었.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한편 유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지하 1층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방은 좁고 습했으며 창문 하나 제대로 나 있지 않았. 도윤에게 받았던 위자료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과 빚을 갚는 데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는 이곳 방세를 내는 것도 벅찼다. 오후 10시 유진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았다. 손님 한 명이 들어오자 그녀는 허리를 숙였. 어서 오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손님이 담배를 계산했. 유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카드를 받았. 죄송합니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손님이 귀찮은 듯 대답했. 됐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유진은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 예전 꽃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이 꽃 어떠세요? 하며 미소 짓던 때가 떠올랐다. 지금은 밤 12시가 넘도록 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유진은
계산대 아래에 숨겨둔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 도윤과의 옛 사진이 나왔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 꽃가게 오픈식 사진.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목소리가 떨렸.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값싼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웠던 꽃가게, 부모님의 기대까지. 이제는 밤마다 피곤해 지쳐 방으로 돌아가면 곰팡이 냄새 속에서 혼자 울 뿐이었다. 유진은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골목길만 보였다. 도윤아, 미안해. 그녀는 작게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도윤은 펜트하우스에서 또 한 잔의 커피를 따르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더 넓고 더 자유로웠다. 그리고 유진의 인생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대가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영원히